네, 안녕하세요. 초보채굴러입니다. 5월 2주차 채굴 주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는 가상화폐 가격 추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1일 채굴량, 1일 채산성, 주간 채굴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가격 추이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와 더불어 테라 루나 쇼크의 영향으로 인한 크립토 시장의 침체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최고 352만 5천원, 최저 24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43.9%였습니다. 5월 7일 종가 345만 6천원에서 5월 14일 종가 273만 3천원으로 한 주간 20.9%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 36,650원, 최저 22,51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무려 62.8%에 달했습니다. 5월 7일 종가 35,290원에서 5월 14일 종가 28,100원으로 한 주간 20.4%가 내렸습니다. 레이브는 최고 약 48원, 최저 약 29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66.7%였습니다. 가격은 5월 7일 종가 53.48원에서 5월 14일 종가 41.57원으로 한 주 동안 22.3%가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입니다. 100% 언락 마이너가 나오면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해시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브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은 5월 8일 오전 9시 1.02페타에서 5월 15일 오전 9시 1.09페타로 한 주간 6.9%가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5월 8일 오전 9시 26.03테라에서 5월 15일 오전 9시 22.86테라로 일주일간 12.2%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브는 5월 8일 오전 9시 2.76테라에서 5월 15일 오전 9시 2.29테라로 17%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더리움의 경우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상승에 따라 난이도 역시 상승 기조를 보였으며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브는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한 주간 최고 난이도는 15.12페타, 최저 난이도는 13.54페타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1.6%였습니다. 5월 8일 오전 9시 기준 14.04페타에서 5월 15일 오전 9시 14.42페타로 2.7%가 상승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 주 동안 난이도는 최고 338.22테라, 최저 292테라를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5.8%였습니다. 5월 8일 오전 9시 335.81테라에서 5월 15일 오전 9시 304.83테라로 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45,766, 최저 31,816을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43.8%였습니다. 5월 8일 오전 9시 41,552에서 5월 15일 오전 9시 36,230으로 12.8%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해시레이트 1기가 기준 1일 채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상승한 이더리움은 하락했으며 난이도가 하락한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브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은 5월 8일 오전 9시 0.0112개에서 5월 15일 오전 9시 0.0109개로 2.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5월 8일 오전 9시 0.5759개에서 5월 15일 오전 9시 0.6353개로 한 주 동안 10.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이브는 5월 8일 오전 9시 1210.3238개에서 5월 15일 오전 9시 1387.8759개로 한 주간 14.7%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60ti LHR 한 대를 기준으로 본 채산성입니다. 지난주에도 역시나 이더리움과 톤 듀얼 채굴이 1.51달러로 가장 높은 채산성을 보였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알레피움이 전주보다 3단계 오른 2위를 기록했고, 이더리움은 1.25달러로 3위, 코르텍스는 0.88달러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레이브는 전주보다 한 단계 내린 5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채굴 이슈입니다. 먼저 독일 재무부가 1년간 보유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겠다는 내용의 과세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에 따르면 가상화폐나 토큰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면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까지는 10년을 보유해야만 면세를 해주기로 했지만 이번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카자 헤셀 국무장관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상화폐 세계에서는 다뤄야 할 주제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충 사안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후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왜 가상화폐 분야에만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기업 규제는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산 코인인 테라 루나의 몰락으로 크립토 시장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테라는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며 루나는 테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채굴 코인입니다. 만약에 테라의 시세가 1달러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면 차익 거래자들이 시스템에 테라를 보내 루나를 얻고 이 루나를 매각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테라의 시세가 1달러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루나 가격이 급락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테라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현재 테라와 루나의 가격은 사실상 0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자 많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루나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FRB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부문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RB는 스테이블 코인이 소수의 발행사에 집중돼 있어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내고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 없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과세하겠다는 방침인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가상화폐 소득과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가상화폐 과세 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 역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기존대로 250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임재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가상자산도 형평성에 맞춰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법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 5월 2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몇 주간 미국 금리 인상 이슈로 시장 전반이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여기에 테라 루나 쇼크까지 터지면서 더욱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는 부디 혼란이 진정돼 안정화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